2023년 개묘연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간별 그리고 일주별 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간목에 대한 그 간목일간 그리고 간목에 붙은 각 지지별 6개의 지지에 따른 일주별 그 운명에 대한 올해 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2023년은 개묘연이다, 그죠? 개묘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을 먼저 이야기할 때 목은 처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간목이 나오고 을목이 나온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간목을 먼저 설명을 한다. 그렇죠? 간목을 먼저 설명하는데 간목 자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6개의 지지로 구성이 되잖아. 6개의 지지. 6개의 지지로 구성이 된다. 어떻게? 인오술이 있고, 그렇죠? 인오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자진이 있잖아. 신자진이 이렇게 6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자면 갑인, 갑오, 갑술,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6개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갑자로 보자. 갑자. 처음 시작하는 거는. 자, 갑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주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차가운 물, 그죠? 차가운 물이다, 이게. 차가운 물이다. 그렇죠? 차가운 물 속에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그럼 이 차가운 물 속의 나무는 생태 환경으로 봤을 때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 속에서 갑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생존력, 생활력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생존력, 생활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강하다, 이런 게 강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갑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갑은 뭐야? 최고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최고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최고라는 어떤 그런 헛새.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가면 이제 우리가 뭐 두령의 어떤 기운 뭐 이런 거죠. 그죠? 두령의 기운. 뭐 이렇게 해서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자, 여기서 이제 자가 문제가 되는데 자가 문제가 된다. 자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자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무슨 삼재가 들었다? 삼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일치가 지금 갑자잖아. 이게 지금 갑자로 나오는데 갑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가 일치를 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진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 올해 삼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삼재는 뭐라고 그랬다? 천재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있고 땅에서 내리는 재앙이 있고 인재가 있다. 사람들에 의한 재앙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자, 천재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폭우, 뭐 벼락,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는 수도 있잖아. 추워서 죽는 수도 있고 이런 건 천재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지재 이러면 뭐예요? 지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산사태로 매몰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지재로 봐야 돼. 그 인재는 많죠. 인재 가장 기본 게 뭐야? 교통사고 아니야, 교통사고. 그렇죠. 교통사고, 낚시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저 강부가 그 탕광에 들어갔다 매몰되는 사고. 그 다음에 뭐 불이 나서 뭐 이렇게 뭐 집이 무너져서 죽는 사고. 이런 건 인재잖아, 인재. 그죠? 화재 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인재에 포함된다. 그렇죠? 이런 게 뭐라고? 신자진의 일지를 가지고 있는 올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게 올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조심해라. 그렇죠? 밖에 비가 많이 오면 밖에 나가지 말고, 번개 치면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산사태가 날 만한 데를 미리 피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교통사고 가능하면 운전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차를 운행할 때는 천천히 가라든지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삼재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아는 뭐예요? 자아가 이게 왕지라고 그러잖아, 왕지. 왕지가 뭐 이야기했어요? 자오 묘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왕지. 자, 수의 가운데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 목의 기운이 강한 거, 금의 기운이 강한 거 이렇게 했잖아. 이걸 왕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왕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 우리가 음욕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욕이 강하다. 특히 그 중에서 자와 묘는 뭐야? 다산의 상징이잖아. 그래서 일지의 자와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걸? 일탈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 하거든요. 일탈의 기운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와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갑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갑자에 올해 뭐가 들어왔어요? 계묘가 들어왔잖아. 그죠? 계묘가 어떤 역할을 하냐? 갑의 계묘는 뭐예요? 이게 지금 인승인데 음이 양으로 쳤으니까 이건 편인이죠. 편인이 들어왔고, 다시 묘는 뭐야? 급제로 들어왔잖아. 양과 음이니까 급제로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예요? 편인과 급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편인과 급제가 들어왔다는 것은 편인, 이거는 뭐예요? 뭐 허가증,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대우받다, 뭐 이런 거 하고 관계 있죠. 그렇죠? 뭐 학위 이런 거 하고 관계 있어. 그런데 문제는 급제잖아. 급제는 뭐예요? 경쟁심리다. 경쟁심리인데 누가? 내가 밀리는 심리죠. 그렇죠? 경쟁심리. 내 걸 뺏어가는 게 급제잖아. 내 걸 뺏어가는 게. 그러면은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누구한테? 나를 가장 가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형제, 동료, 그렇죠? 동료, 또 뭐, 친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허가증,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자격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문서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 문서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재물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건 뭐야? 갑의 목을, 갑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가 지금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개수를 보면, 이거는 동동이니까, 비급이 되죠. 비견이 되고, 묘는 음이니까 식신을 되잖아. 그나마 자가 비견과 식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야? 내가 힘이 강해져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괜찮다. 언제부터?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래 위를 갈라줍니다. 이거는 후반기, 이거는 전반기 이렇게 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올 후반기에는, 내년 2023년 후반기에는 뭔가 내가 힘이 강해지고 일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식신은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갑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갑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갑인이 오겠죠. 갑인. 갑인이 옵니다. 자, 갑인이 오면은 계묘는 뭐라고 그러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편인이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갑과 갑이니까
급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갑한테 오는 기본적인 역할이 이렇다. 그런데 인의 역할에서 보면 갑인은 뭐야? 원래 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숲속의 호랑이, 이게 숲속에 이걸 우리가 숲속의 호랑이 이러잖아. 그럼 호랑이가 어디가 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숲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갑인은 그냥 보면 그거잖아. 이게 지금 간여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목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목이고, 그렇죠? 이것도 양목이잖아. 양목과 양목으로 되어 있는 간여지동이다 이러면 갑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야? 고집이 세다? 그렇죠? 부안해동한다? 나무의 말에 귀를 나무의 말을 잘 홀린다. 뭐 홀린다고 그러는 거. 잘 꼬시킨다.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타적이다? 누구한테? 배우자 배타적이다. 배우자 배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간여지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양을 가지고 있는 간여지동이니까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치장간을 볼 수가 있는데 치장간은 인으로 인신사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다? 무부터 시작했죠. 무, 병, 갑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무병갑을 12운승으로 우리가 한번 따지어보면 12운승으로 따지어보면 이게 지금 무가 뭐예요? 편인이 되고 목생화, 화생, 토니까 편제가 되죠. 편제가 되고 편제는 이게 우리가 12운승으로 장생이 됩니다. 그렇죠? 장생이 되고 병은 같은 핫도공법으로 이야기하면 병은 뭐예요? 식신이 되고 다시 이게 그 12운승에는 화토 동법으로 오잖아. 그러면 장생이 되겠죠. 그렇죠? 장생이 되고 갑은 같은 거니까 이제 비견이 되죠. 비견으로 이건 근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이 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근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목목이니까 이게 근록으로 보는 거죠. 근록으로 본다. 그러면 다 괜찮죠? 재성도 장생으로 들어와 있고 식신도 장생으로 비견도 근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내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뭘 본다? 돈을 번다. 이런 사주잖아. 갑인의 사주가. 좋죠? 내가 강한 거야. 내가 지금 식신 비견을 근록으로 가지고 있고 식신을 장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갑이 인을 봐도 근록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하면 장사를 하면 돈이 된다. 돈이 된다. 이런 사주잖아. 그렇죠? 자,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2023년에 계묘가 들어왔다는 것은 갑은 편인과 급제가 들어왔다 그러죠. 그 인이 문제가 되겠죠. 인과 계묘를 다시 보면 어떻다? 꼭 같죠. 그렇죠? 계묘를 보면 편인과 급제가 그냥 들어오잖아. 이 사람은 올해 어떻게 한다? 조심해야 된다. 문서를 조심해라. 이렇게. 문서를 조심해야 된다. 갑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해 문서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재물의 손상이 예상이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걔가 인을 보면 뭐야? 이건 수생목인데 걔가 인을 보면 이게 목욕으로 나오거든요. 12운승으로 보면. 목욕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야? 새로운 양복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새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 옷을 갈아입었지만 결국은 급제니까 내가 조금 재물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진을 볼 수가 있겠네, 그죠? 갑진. 이 진은 요상한 거죠, 그렇죠? 진은 뭐야? 얼개무잖아, 이거. 이거 지난번 어느 시간에 이거 잘못 설명해가지고 정을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독자들한테 항의가 들어왔더라고. 나중에 제가 다시 고치긴 했는데
을개무입니다. 을개무인데, 자, 을개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과 음이니까 급제가 되고, 개수는 뭐가 돼요? 양과 음이니까 수생목이니까 정인이 되지. 이건 음양으로 틀리니까, 그렇죠? 정인이 되고, 무토는 양양이니까 목생은 하생 토니까 편제가 되겠다. 편제가. 그렇죠? 편제가 되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급제를 보면 급제가 12운승으로 뭐냐면 관대로 나와요. 이게 관대로 나오고, 개수가 진을 보면 뭐야 이게 양이 나오고, 무토가 진을 보면은 이게 또 관대가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갑이 진을 보면 뭐야? 이건 쇠잖아. 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갑진의 그 사주 자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빨리 어떤 패슬로 나간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쇠 이러면은 안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 안정적이다. 왜냐? 지금 어제 끝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안정적이다. 그리고 뭐를 갖추고 있다? 쇠는 돈과 재물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다 누린 사람이다.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죠? 살아가는데 뭐 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게 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 가 계시는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지.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거야.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2023년 개묘를 맞았다 그러면 갑은 뭐하고 있다? 편인과 급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서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문서 조심을 해라.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진이 만약에 진이 개묘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생금 수가 들어왔으니까 토생금 금생 수잖아. 이게 양 걸로 들어왔으니까 정관이 들어왔네. 그죠? 정관이. 수생목 아니 토생금 금생 수니까 재성이 들어왔다. 그죠? 정제가 들어왔네. 정제가. 진으로 보면 정제가 들어오고, 묘를 보면 이게 뭐야? 수생목이니까 정관이 들어왔네. 그렇죠? 자, 갑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 갑을 빼놔놓고, 이거 전반기라고 치고, 전반기 아니고 후반기에 가서는 어떤다? 재성과 간성을 같이 갖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같이 갖고 들어왔으니까 좋다 안 좋다? 좋지.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개수가 진을 보면 이게 뭐야? 개수가 진을 보면은 정제가 들어오면서 양이야. 양은 뭐야? 어머니 뱃속에서 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후반에 가서. 전반전에 우리가 갑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점점 좋아진다. 후반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다? 정제와 정관을 가지고 오면서 안정적인 어떤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갑진은. 자, 갑진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한다? 갑오를 한번 봅시다. 갑오. 오는 화죠. 갑오가 있을 수가 있다. 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는 우리가 치장간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병기정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병기정으로 들어가고, 병이 뭐예요? 병은 식신으로 들어오면서 12운승으로 제왕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제왕으로 들어오고, 기는 뭘로 들어옵니까?
목생화 화생토니까 음이니까 이게 정제로 들어오겠네. 그죠? 정제로 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그 할 때 이건 뭐야? 근록으로 들어오죠. 근록으로 들어옵니다. 근록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는 목생화니까 상관이잖아. 음이니까 상관이 들어오죠. 그렇죠? 상관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근록으로 들어옵니다. 자, 갑이 오를 보면은 뭐가 들어온다? 갑이 오를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사가 나와요. 사가. 사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식신이 제왕으로 들어오고 정제가 근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관이 근록이다. 그러면 어때요? 상관 근록에 식신이 제왕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식상이 근록과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갑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재성을 향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노력한 만큼 늘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갑기 합이 나오잖아. 갑기 합이 나온다. 이게 뭐야? 지장간 안에 정제를 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갑에 돈이 마를 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갑오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일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 개묘연을 맞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운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사주의 원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갑오가 있다. 그죠? 갑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일간이고, 그 다음에 연주, 월주, 일주가 있는, 이게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그랬잖아. 사주팔자. 사주,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사주원국이라고 그런다. 사주원국. 사주원국이다. 자, 차를 치면 사주원국이 좋다 안 좋다, 이건 뭐야? 차종이 좋다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벤츠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주원국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을 1톤짜리 뭐 트럭을 갖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뭐 국민차, 이건 뭐 폐마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원국이 좋느냐 안 좋느냐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 한 70%, 60%에서 70%를 차지한다. 내 운명에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 대운이 들어오잖아. 대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 1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 그렇죠? 바뀌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운이다.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운인데, 이건 실제로 대운이 한 30% 정도 보죠. 세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어떤 운이 내한테 닥칠 것인가를 볼 때는 세운으로 본다. 그죠? 그렇게 볼 때, 자, 갑오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갑오. 갑은 어차피 갑 일간을 가지고는 편인과 급제가 들어왔으니까 뭘 하라고? 운수를 조심하고 재물 손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오와 계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죠? 오와 계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자, 수생목 목생화니까 이건 관성으로 들어왔네. 그죠? 음이니까 평관으로 들어왔고, 평관으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절로 들어옵니까? 12운수로 오면 절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묘는 뭘로 들어옵니까? 이게 편인으로 들어오죠. 음이니까 편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관이 절이다. 절은 진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시험을 친다든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직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갑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에 비해서 올해 운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갑오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갑오 다음에 이제 갑신.
갑신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 갑신은 이게 보면은 지장간을 뭘로 돕니까? 인신사에는 무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죠. 신이 무임경이 되겠네. 그죠? 무임경이 된다. 자, 무토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편인이라고 그러죠. 편인. 편인으로 들어오고 임수는 같은 양양이니까 이게 뭐야? 편재 수생목 목생호 수생목목 이거 잘못했죠, 그렇죠? 토생 목생호 하생 토니까 이게 편재로 들어오고 임수는 수생목이니까 편인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 경은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이게 뭐야? 편관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이 사람은 편편편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편재가 병으로 들어오고 편인이 뭘로 들어옵니까? 사로 들어오고 편관은 근록으로 들어오겠다. 그렇죠? 자, 재성이 병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역마라고 그랬잖아. 역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편인이 사로 들어왔다는 건 이 사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은 근록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직장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재관인사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통상 재와 관과 인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성이 지금 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성격은 뭐야? 권력 지향이에요. 권력. 어디로? 편관이니까 권력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지금 편관하고 지금 가방은 각경충이잖아. 이게 충.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 그럼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은 편관이 충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여자 같으면 뭐야? 남편하고 사이가 금생수 수생목인데 남편하고의 관계가 여자 같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충으로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남편하고. 이렇게 보죠. 그렇죠? 자, 이런 갑신이 계묘를 맞았다. 그러면 계는 뭐예요? 편인과 급제가 들어와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계묘가 들어왔다 그러면 자, 금생수니까 신의 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금생수니까 이게 그게 식신으로 들어왔네. 그렇죠? 상관으로 들어왔네. 상관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묘는 수생목이니까 정제로 들어오겠네. 그렇죠? 자, 이거는 괜찮아요. 왜? 올해 상관으로 들어와서 상관이 얘를 지금 보면은 뭐예요? 이게 지금 사로 들어오긴 해도 일단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재물을 얻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기에 가서 갑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6번째죠. 그렇죠? 지지 중에서 갑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갑술은 신정무로 들어가죠. 그렇죠? 신정무가 지금 지장간으로 들어가는데 신은 우리가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음이니까 정관, 금생수 수생목 정관이죠. 그렇죠? 정관이 들어오고 화는 목생화니까 상관으로 들어왔네. 그죠? 상관으로 들어오고 토생금 금생수 목생화 하생토는 뭐예요? 이게 편제로 들어옵니까? 편제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편제로. 자, 이게 12운선으로 정관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관대로 들어오고
정은 관대, 이거 양으로 들어오고, 무토는 수를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묘가 들어오죠. 그렇죠. 묘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갑이 수를 보면 이건 양이야. 그렇죠. 양으로 들어간다. 뭐가? 목생 하신 또 이게 편제죠. 편제. 편제가 양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다? 편제가 묘에 들어왔다는 것은 남자로 봐서는 부인이죠. 부인. 부인이 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일찍이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아니면 뭐야 어떤 힘을 못 쓰는 어떤 뭐 이렇게 묘니까 묘 그죠. 삶에 대한 어떤 허탈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양은 뭐예요? 양 자체로 보면 이게 지금 상관이 양이고 지금 편제가 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양은 뭐야?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크고 있는 거죠. 안정적이잖아. 뭐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음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호받는 거죠. 그렇죠. 갑술은. 그래서 지금 갑술을 보면 재물의 편제에 대한 재물을 양으로 보고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그렇죠? 뭐 월급이나 편제를 가지고 양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봉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 뭐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원래. 그죠? 술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뭐예요? 황무지잖아, 황무지. 황무지. 그 다음에 뭐, 나무도 없는 이런 큰 산, 뭐 이런 거잖아. 큰 산에 나무 한 그루.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통상 고독하다, 외롭다, 뭐 이런 뜻도 이야기되죠. 그렇죠. 이게 노을도 되니까 노을에 큰 나무 하나, 뭐 이렇게.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들어왔다? 계묘가 들어왔다는 거죠. 계묘가 들어왔다는 것은 갑이 계를 보면 뭐 편인이 들어왔고 계가 묘를 보면 급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만약에 술이 계묘를 본다면 어떤 관계 나올까요? 그죠? 이걸 보는 거지 뭐. 술이 토생금 금생수니까 이게 정제잖아. 그렇죠? 정제가 들어오고 개수가 술을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쇠야, 쇠. 술을 보면 쇠잖아. 쇠는 뭐라고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자, 모든 게 다 끝나고 이걸 뭐 한다고 그랬다? 쇠가 정제가 지금 쇠로 들어왔다는 것은 돈을 좀 아끼긴 하지만 자린고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내 손에 돈이 있다 없다. 남한테 안 빌려주면 되지. 그래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반한살이라고 그러잖아. 쇠를 반한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야? 내가 지금 높은 데 있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 재관을 다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정제가 쇠로 들어왔다는 것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묘니까 이건 정관이 되는데 자, 후반부에 정제와 정관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갑술의 위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정제와 정관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갑술이 올해 한 해 물론 뭐 이게 사주원국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사주원국에 그걸 하면 원국이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올해는 운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올해 만약에 뭐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어때요? 정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취직이 된다 안 된다? 취직이 되겠죠. 자, 취직이 돼 있는 사람은 승진이 된다 안 된다? 승진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좋은 거다. 갑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 후반부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진급 발표가 가을에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군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급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갑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갑목. 이해가 되시려면 제가 지금 너무 좀 빠르게 진행하고 그다음 간단하게 하는데 이거를 일주별로 하려고 그러면 일주별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그 내년에 대개략적인 2023년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런 일간 그냥 간목 일간을 가지고 그 일주 6개를 놓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간목 일간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